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총선용 임시 지도부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 체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똑부러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을 둘러싼 이슈가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반 총장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박상원 공공감 미디어 소장,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반 총장 방북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간다 안 간다. 위원회에서는 또 안 간다. 부인했다가 또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시기도 좀 파리 테러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의 위상, 또 한국인이라는 점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뭐 청와대가 좀 당황할 것 같은 게 지금 대통령의 에이펙 외교, 다자 외교가 지금 반 총장 방북 뉴스에 좀 묻혀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했을 때 지지도가 좀 오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브루칩인데 이걸 잘 홍보를 해야 되고 대통령의 어떤 국익을 위한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제 반기문 총장 방북 이슈가 지금 한 일주일째 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좀 당황을 한다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뭐 의제가 뭔지, 방문 형식이 뭐 북한의 초청인지 아니면 유엔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가는지 또 언제 가는지, 이게 지금 아주 깜깜한 상태입니다. 깜깜한 상태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이루어지고 김정은의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첫 번째 국제외교 무대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반 총장도 결국 국내 정치를 의식하고 있고 남북 관계가 꽉 막혔다면 여기서 큰 어떤 그 돌파구를 얻지 못한다면 이른바 평양 찍고 서울로 와야 되는데 이 서울로 오는 게 뭐 순풍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북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북도 부담스럽고 반기문 총장도 부담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데 굉장히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박 전 대변인께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반 사무총장의 방북은 단순한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이 아니다. 물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됩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대통령의 뜻이 있냐 없냐도 반반이잖아요. 이번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반반이었다가 가긴 가는 모양인데, 그 뜻이 이른바 인도주의적인 유엔 총장으로서만 가는 거냐, 아니면 이른바 국내 정치용, 한반도용으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의중이 반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박 소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약간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반기문 사무총장이 원래 의도는 제가 볼 땐 오늘 뭐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2일까지는 뭐 그 다른 일정이 있고요. 지금 동아시아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연방회의가 27일부터 있는데 요 사이에 신화통신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기간에 평양을 방북할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기간에 가는 걸로 깜짝 발표하고 북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딱 만나서 뭔가 성과를 탁 챙겨서 올 수 있는, 그거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든 아니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든 아주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었을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파리 테러 때문에 무슨 이 와중에 그런 행보를 하느냐, 반테러 국제 연대 전선에 복무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본인은 상당히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좀 뜨아한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제일 난감한 상황은 반 총장일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야당으로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북에 가서 만나고 오시는 거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이 행여나 국내 정치에 이용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여도 야도 다 반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이 조금의 사심도 없이 뭐 국제사회가 좀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북에 가서 북과의 어떤 인도적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 정치권 얘기 좀 해볼까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어제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광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에게 당권도 분담할 수 있다. 즉 3톱 공동지도 체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야당의 어떤 뭐 개편 관련해서 또 혁신 관련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 얘기는 충분히 예상됐던 얘기죠. 이제 조선대 강연을 문재인 대표가 가셔가지고 어떤 정도의 수습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안박 연대라는 것은 뭐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부분인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그 문재인 대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항상 반발 뒤쫓아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이후에 1차 위기가 왔을 때 혁신위를 가동시켰지 않습니까? 통상 혁신위가 가동된다는 것은 총선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리모델링된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득표를 하는 것인데 혁신 카드를 좀 미리 꺼냈죠. 미리 김상곤 혁신위가 출범했고 또 뭐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혁신안은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선제적으로 대표직을 일단 가볍게 보면서 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고 1인 지도 체제로 가겠다라는 그 강구한 의사를 여러 번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한 상태에서 계속 지도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문안박 연대가 나왔는데 어제 마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호남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천정배원하고 연합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정배원은 어제 신당 추진을 발족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안박 연대가 박지원 의원이 대번 얘기했던 게 PK 연대 아니냐. 뭐 문재인 대표 부산이고 안철수 의원 부산 출신이고 박원순 시장 뭐 저쪽 그 경남 출신이니까 뭐 이런 반발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호남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도 좀 없었던 것 같고 문안박 연대라는 것들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안철수 의원과 조율된 상태가 아니고 제의한 형식 아닙니까? 거기다 오늘 뭐 친노로 불리는 최재성 총장도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투로 얘기를 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발끈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뭔가 문제를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좀 딱 차단을 차벽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고 불이 번지고 난 뒤에 이 뒤에서 좀 물을 뿌리는 좀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그 발언 이후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사정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박 전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기대를 먼저 얘기할까요? 우려를 먼저 얘기할까요? 기대부터 하시죠. 기대를 먼저 얘기할까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전에 문안박 연대 혹은 문재인 대표와의 어떤 뭐 협력 관련해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거절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지분은 무슨 지분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되게 모욕적인 뭐 느낌까지 받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그 광주 제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지를 둔 거죠.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좀 둔 것으로 판단을 하는 측면에서는 기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톤을 이렇게 낮춰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적극적인 의사가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라면 내가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서울시장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문 안에 협력관계 구축이 우선이고 들러리서라면 들러리도 서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이제 안철수 그 전 대표의 뉘앙스의 차이에 기대를 좀 걸어보고요. 우려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와중에도 이른바 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혼수 적당히 달라고 그래라 뭐 이런 발언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안철수 대표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던 이제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 정내미가 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맹공을 펴고 있고 이러는 게 서로 그러니까 어떤 그 문안 연대가 형성되기 직전에 그 어떤 뭐 조율을 위한 혹은 뭐 기선 제압을 위한 이런 정도의 목소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도를 넘어가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결성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뭐 사전 전조라고 그런다면 조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어제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안박 연대와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에서 나를 흔드는 비판 세력들과 관련해서 공천 달라는 거 아니냐. 공천 하나 먹을 생각 전혀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지금 상황은 문안박 연대가 아니면 이른바 개파 연합이라고 하는 형식을 띌 수밖에 없는 통합선대위 요 둘 중에 하나로 흔들리는 문재인 리더십을 잠재우는 어떤 그런 카드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는데 하나를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이른바 통합선대위라고 하는 이 잔도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불살라버리고 문안박 연대로만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만일에 여기서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할 거고 그건 역으로요. 안철수 대표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당 안팎에 그야말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형성되면 둘 다 살지만 형성되지 않으면 두 분 다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최재성 본부장이 말한 혼수 이야기 그게 재밌거든요. 그 혼수라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연대가 성사된다 해서 이제 비판한다면 아니 그러면 그게 그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지분 나누기 왜 뭐냐 도대체. 그 혼수라는 것은 당신 지분도 인정해 줄 테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박원순 시장이 참여했는데 예. 도대체 어떤 범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 의하면 김기식 의원 참여연대 같이 예, 했던 예. 분이 대신 들어간다. 초선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그 테이블에 대신 들어가서 뭘 하자는 얘기냐. 그러면 야박하게 얘기하면 예. 결국 세 사람끼리 쉐어하자는 얘기 아니냐. 예, 예. 그게 혼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저는 뭐 그럴 수 정식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죠. 예. 그게 제일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데 예, 예. 최재성 본부장 얘기도 그 희한하게 좀 그러니까 여의도에 뭐 우리가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여의도에 정치 없다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좀 조율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어제 당 대표는 문한박 연대를 통해서 좀 위기를 돌파하자고 했는데 예. 측근인 최재성 본부장은 예. 혼수 좀 적당히 얘기하시고 이렇게 아, 해버리면 예. 그 본질이 그냥 까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철수 의원은 이제 좀 측근들하고 상의해서 좀 고민해보겠다 예. 했는데 예. 혼수 얘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좀 더 혼수 좀 더 얻기 위해서 간 보는 것처럼 예. 뭐 이렇게 비춰지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잔도를 끊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좀 사람을 달래서 테이블에 앉히려면 충분히 명분과 정치는 명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큰 가치를 갖고 보도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면 밑에서 충분히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전면에 나서버리면 그러면 정치가 국민들한테 도대체 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여튼 야당 내의 이 움직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국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면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좀 노련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저희들이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한번 저희들이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파리 테러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테러 공포에 휩싸였는데 중국 정부가요.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납치한 이 중국인을 처형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훅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홈페이지를 게재한 공식 성명에서 중국 공민 탄징후이가 IS 극단 조직에 납치돼 잔인하게 살해됐다며 우리는 피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인간성을 버린 폭력을 강력히 비난하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중국까지 이 IS 격퇴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다음 뉴스에 자세히 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더 물어보니까 한 24일 정도 부산에 기자 간담회에서 그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2012년 대선 연대 이걸 떠오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게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지금 예. 접점을 잘 찾고 있지는 못하는데 마치 이제 그 우주에서 두 우주선이 이렇게 이제 도킹을 할 때 서로 막 엄청나게 서로 역추진 발사를 해가면서 예. 도킹을 해서 이렇게 하고서 잘못하면 우주에서 다 두 비행선이 이제 폭파가 되죠. 예. 그 장면 같아서 아주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도킹을 해야만 서로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 문재인 대표가 어제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혁신안에 대해서 100번 옳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더 다른 판단 없다. 똑같다 내 의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 모두가 알죠.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얘기해오는 것 중에 낡은 진보에 대한 청산, 부정부패의 청산 이 두 가지와 새로운 인재 영입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앞에 그 두 부분, 이 세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뭐 그냥 100번 옳다.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좀 추진하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뭐 도무지 두 사람이 연대를 형성할 수 없는 점이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현역 국회의원 20%를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이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 인적 쇄신안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타협점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이것 자체 때문에 결국 못 만날 거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른바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시행대책 아주 자세하게 돼서 현역 의원들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로 잘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다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다시 시작할 거냐, 문한박 연대 전제 조건으로. 요 부분도 사실은 이제 갈등의 어떤 쟁점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바라는 거는 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으로만도 안 된다. 문재인 없이도 안 된다. 안철수 없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요 부분을 잘 헤아린다면 과거의 YS와 DJ가 군정종식이라고 하는 목표에는 더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제 갈 길을 가가지고 온 국민, 그러니까 야당 지지, 군정 중식을 바라는 지지층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그런 일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두 분이 꼭 좀 아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지금 조계사로 피신해 있는데 12월 5일 날 2차 총궐기도회를 예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가 어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중재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국 문제에 대해서 그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중재를 해달라고 지금 조계종 측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계종 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고요. 지금 여론은 아무래도 그 범법자에 대한 어떤 종교시설에 피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행동을 좀 취했나 보십니까? 어쨌든 뭐 경찰 현 정부도 조계사에 뭐 그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핵심은 여론이죠. 여론인데 뭐 서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 시대에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귀족이나 왕의 자의적 집행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평범한 양민들이 이제 서도로 피해갔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수배범이죠. 수배범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범법자입니다. 범법자인데 만약에 조계사를 서도라고 본다면 힘없는 정말 그거는 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종교가 국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온당치 않다는 얘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권력이 사찰 내에 진입하는 것을 또 반길 국민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님들께서 지혜롭게 그 결심을 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봐지는 것이고 한상균 위원장이 좀 당당하게 민주노총이 뭐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의 진짜 파워 집단인데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법 집행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조계사도 스님들도 곤혹스럽지 않고 국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님. 상황을 보면 정부도 그리고 조계종도 한상균 지부장도 다 불법과 불법 사이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의 역할을 저는 사실 기대를 해요. 과거에도 노동계와 정부가 그 정부는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노동계와 정부가 서로 부딪혔을 때 종교계가 그 조정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노동계를 안아주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 역할은 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한상균 지부장이 갖고 있는 이 불법 시위에 관련된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도 그거를 끝내 피하겠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책임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쌍용차 이제 파업 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3년간 옥살이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저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만 저는 집회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불법도 뭐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공권력에 의한 폭력, 공권력에 의한 도를 지나친 시위 진압, 과잉 진압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서 균형을 우리 정부도 우리 사회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지부장님이나 혹은 이제 다시 이제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비폭력 무저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88년도 대학생들이 뭐 북으로 가겠다고 할 때 홍제동 내거리에 다 들어 누워가지고요. 그 2,000명 잡아가는데 2시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최루탄을 터뜨릴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96년, 97년 민주노총이 첫 번째 정치 총파업을 4개월이나 진행을 했는데도 국민들 지지가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YS 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악법을 다시 개정하는 수모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갔었으니까 힘은 차벽을 넘는 그 물리력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적 박수와 지지에 있다. 이런 걸 명확하게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원 소장, 박용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